깊숙하게 들어가는 투데이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뮤지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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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 게 2월 초에 FOMC 결정이 있고 나서 저희가 전무님 한번 모셨을 네. 때 시장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때 좀 올랐었죠. 그리고 2월 내내 좀 상승을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월간으로는 지금 살짝 마이너스거든요. 그때 전무님이 약간 호키시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맞나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또 전무님의 생각대로 시장이 다시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한 2월 내내 이 최종금리의 레벨도 높아지고 피벗 시점,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도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호키시 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간밤에 또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록에 담긴 메시지가 일단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된 연준의 의사록에서 디스인플레이션 2월 2일 당시 네. 파월 의장이 15번이나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물가 상승률 둔화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이 공개 전의 관전 포인트는 우선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포인트의 빅스텝을 주장한 의원이 과연 있었는지. 예. 왜냐하면은 발표는 만장일치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0.5% 포인트를 요즘에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예. 의사록에서도 이것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많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의사록에서도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문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다른 문구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연준의 위원들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단행하고 물가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연준의 스탠스가 참 궁금한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연준 의원,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좀 확산이 되려면 결국 우리는 또 지표를 또 통해서 데이터에 의존적이다라는 게 또 기본적인 연준의 스탠스니까 이 내일 저녁에 나오는 게 또 PC라고 우리가 이제 연준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물가 지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 PC라는 물가 지표도 또 하나 발표가 되죠. 네. 사실은 이 PC 물가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 달 초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아직 이렇게 많이 빨리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물가 불안에 대한 여지를 아직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었죠. 비농업 부분 고용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오히려 침체를 갖다가 의심할 수 있는 오히려 호조예요. 침체가 맞아요. 아닌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PC에서는 이러한 CPI와 고용의 지표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 같은 PC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PC,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변동성이 큰 그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 코어 예. PC라는 점입니다. 코어 PC가 지금 예상치로는 이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던 CPI와 PPI에 이어서 전월 대비로도 좀 오르고 이 내려가는 폭도 좀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걱정을 또 높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저번 연준 이후에 FOMC 이후에 방송에서 기자회견은 상당히 혹시시했다. 그죠? 네. 그리고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문구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의 이런 지표들을 좀 반영해서 일부러 문구를 좀 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구가 비슷한 문구는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징후가 있지만 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준에는 전혀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들은 이제 연준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일부 그 0.5%를 주장한 의원들이 네.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장일치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이후부터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런 매파적인 것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PC 중에서도 이제 코어 PC, 근원 PC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3월 달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의사록에서 보면 0.25%를 말하긴 했지만 되게 적은 소수가 50bp를 언급했다는 점에 시장이 더 많이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만장일치일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보통 이제 투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버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시장 구두로 보통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합의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의장이 네. 의장이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장이죠. 그렇겠죠. 중앙은행장이 미리 자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타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듣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두로 만장일치다. 아니면 여기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느냐.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만장일치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소수 의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러한 소수 의견은 앞으로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바뀐 연준 덕분에 조금 더 중요하게 앞으로 항상 포커스가 있잖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따라 이게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시장은 이제 좀 매파적인 그런 소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네. 하셔서 저희가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모든 시선이 사실 이번에 한은 총재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냐 또는 동결이 되냐 시장에서는 어느 쪽에 좀 기울기를 두고 있나요? 네, 뭐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뉴스 매체들이 이제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시장 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4월이죠. 4월부터 시작해서 7번 연속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 금리 시장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어요. 여의도 채권 시장의 매니저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경기 상황도 지금 수출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1년 연속으로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런 것들은 힘들지 않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금리 격차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지금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이와 상반대로 왜냐하면 금리를 이러면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또한 뭐냐면 물가 상승도 5%에서 잘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예. 예, 지난달 물가 상승률 CPI가 한국의 CPI가
12월 5%에서 5.2%로 1월 말 0.2%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네.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물가 기조는 이제 유지하되 인상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쉬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단하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지 쉬어간다.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쉬어간다라는 얘기는 금리는 동결하되 아마도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넌지시 이제 금리 인상의 힌트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근에 공급요금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는 내에서도 공급요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또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많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특히 뭐 에너지 분야, 난방비 폭탄이 왔다.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2배까지 올랐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가 인상을 체감하고 계시죠 지금.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인상 폭이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그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실제로 이제 반영되는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루트로 보이고요. 오늘 그 동결할 것으로는 저는 생각은 하지만 예.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이창용 총재께서 필요하면 다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둘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동결이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전문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리가 한미 금리 차가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아마도 환율 시장이었었던 것 같고, 뭐 물론 주식시장도 조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게 원달러 환율이고 어느새 1,300원이 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1,300원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또 또 기세로 또 1,300 중반 또 1,4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아지고 있고, 왜냐면 금리를 좀 올리면서 잡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올리지 못한 이유가 가계부채라든지 우리나라의 체질적인 수출에 어떤 모멘텀이 없는 부분들을 논하셨기 때문에 환율이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즉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증시를 또 진행하시는 또 앵커분께서는 그래서 안 보실 수가 없겠죠. 네, 맞아요. 사실은 말씀 주시다시피 환율은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환전이라는 것은요, 한 통화를 다른 통화하고 바꾸는 겁니다. 네. 두 개를 교환하는 과정이고요. 두 개의 통화는 금리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때 금리가 높은 통화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존하는 게 환전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한국은행보다 빠를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빠를 경우에는 원화 강세로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네.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보시면요, 조금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예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달러 인덱스가 101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04선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그 시장 분위기도 조금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이렇게 회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환율은 그 1,30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 시장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가 개인적으로는 한국 증시보다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많이 올랐고요. 뭐 퍼나 이런 것들을 봐도 조금 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과 여타 지역을 비교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바로 미국 증시, 해외 증시에서 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도 한 가지 우려점은 뭐냐면 지금 환율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달러를 들여와서 환전을 해서 원화를 사서 그것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에 노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화가
약해진다.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가 약해진다 하면은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에서 아무리 수익을 나더라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로 유입되는 모멘텀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유입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해서 최종금리가 뭐 3.5%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거의 200bp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과거에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게 거의 150bp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네. 건데 우리가 지금 치러야 할 대가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은 코로나 이전에도 금리 역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0.75%포인트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은 뭐냐면은요, 좀 두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금리 역전의 폭도 폭이지만, 절대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절대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역전의 폭과 함께 절대금리를 봐야 된다.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3.5%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시중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의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다른 그 도상국들이나 여타 국가들이 보면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5.5%와 3.5%의 차이 갭은 네. 저희가 2.5%와 0.5%의 갭보다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예를 들면 여기 가서 예금을 하는데 2%를 준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1%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1% 너는 받고 있는데 2% 두 배나 더 주니까 저기 가. 하면은 글쎄 1% 이자 내고 하면은 세금 내고 하면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 네. 잘 안 갈아타시겠죠. 예. 하지만 여기 가서 지금 너 5%를 받고 있는데 10%를 준다. 그러면 바로 갈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상을 조금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것을 면밀하게 예. 전문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 트레이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6월 달까지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뭐 2월 금통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렇다면 앞으로를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상반기에 남은 금통위의 결정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한국은행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금통위에서 그 금리 인상 그 결정이 나겠지만 이제 3월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 4월 달과 5월 달에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한국의 물가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가가 이제 그 지표가 다시 나와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물가를 갖다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지금 미국이나 서방 여타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잡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금리가 환율에 주는 영향, 또 환율이 수입 물가에 주는 영향을 제어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국내 경기 방어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사회 각계 여러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고려해야 되는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를 하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동결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이 징검다리라는 부분들 3월에는 또 금통위가 없고 3월에는 이제 그 FOMC가 있는 부분들을 봐야 네. 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 자체도 가파르게 연초부터는 조금 안정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제 기준금리에 붙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적인 변화들을 줄 텐데 앞으로 살짝은 좀 걱정이 되는 게 방향성 없고 좀 뻑뻑한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협박을 자주 당하게 되니까 네. 좀 무뎌지게 됐다. 아, 그래요?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속속 이해가 됐다고 해주셨는데 네. 자주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오늘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